문무일 검찰총장이 국정원 사건 등 적폐청산 수사의 중요 부분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민생 사건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죠. 그렇습니까? 적폐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나요? 검찰이 알아서 시작한 건가요? 아니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2013년에는 검찰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검찰 멀쩡히 있는데 국정원 수사하려다가 조선일보가 앞장서고 국정원이 뒤에 서서 검찰 수장에 목을 쳐버렸죠. 수사를 못하게. 적폐 수사가 가능해진 것은 지난 겨울 1,0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 구체제를 마침내 끝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만들어준 기회가 바로 적폐 수사죠. 검찰총장이 아니라 그 누구도 시한을 정해서 임의로 끝낼 수 없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몸이 피곤하면 총장님이 사우나를 끌어주시고 정신적으로 필요하다면 시민들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적폐 수사 일선 검사님들 난생 처음 응원 꽃다발 좀 받아보시겠습니까? 네. 힘들 내시고 시작했으면 끝을 봅시다. 기호준의 응원이었습니다. 제가 요새 수요일날 다시 새로운 방송을 하나 시작해가지고 목요일 아침은 다시 혀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평상시에도 꼬이는데. 자, 예, 김은지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잊어버릴 줄 알고. 네, 혹시 그러신 줄 알고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목요일 아침이었는데. 네. 눈치 빠르시게. 김은지 기자, 예.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적폐청산 수사를 올해 안에 끝내겠다라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부정적 입장을 내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연내 수사 종료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건데요. 여러 가지 흐름상 피해자 소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마무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문무일 총장의 발언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문 총장 발언을 빌미로 일각에서 쏟아내는 적폐청산 조기 종료 요구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겁니다. 보수 매체는 뭐 신났어요, 이제. 역시, 봐라,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청와대에서 여기서 이제, 연내 종료 불가능하다고, 청와대 입장을 냈는데, 이제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청와대가 조율되지 않은 발언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애초에 청와대가 함용하는 수사가 아니었다는 것, 두 가지 동시에 드러난 셈입니다. 검찰총장이 청와대하고는 다른 입장을 내는 경우가 드문 일이거든요. 엄청나게. 예. 검찰총장 관두기 직전에 보통 그런 일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사건, 이것도 일종의 사건이죠. 저희가 그래서, 오늘 2부 잠시 후에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위원장과 인터뷰가 예정돼 있긴 한데, 이거를 이제 전직 최고위급 검찰 간부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 궁금해서 제가 전화로 물어봤어요. 이제 워딩을 그대로 전하면 수사는 생물이다. 네. 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검사들 사이에서는. 수사는 생물이다. 무슨 뜻이냐면 시작하면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다 붙였어요. 특히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범죄는 정권이 직접 나선 일이기 때문에 그 범죄 정도를 알 수가 없고, 미리. 어디로, 시작하면 생물처럼 어디로 뻗어나갈지 알 수가 없다. 근데 이걸 시한을 정하면 그 생물을 죽이는 거다. 굉장히 와닿는 표현이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이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는, 질책, 감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필요하지만, 수사는 결국 일선 검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문무일 총장 발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걸 보고서 일선 검사들이 맥이 빠지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특검 할 때, 왜 특검 사무실 앞에 전국에서 시민들이 이제 꽃다발 보내줘서 그 앞에. 예, 그랬죠.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응원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뭐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겠지만, 일선 검사들에겐 바카스를 보내줄 때가 아닌가. 꽃다발이나.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방송 끝나고 꽃다발 하나 보여줄까. 예. 검찰들이 저를 좋아할 리는 없는데요. 하도 욕을 많이 하고. 꽃다발은 좋아할 수도 있죠. 예. 이름을 안 붙일 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응원이 필요할 때다. 오히려, 예. 그런 생각을 했고요.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관련된 적폐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014년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그러니까 유성 사건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도 국정원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민변이 오늘 해당 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할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 사안은 오늘은 시간이 저희가 없어가지고 내일 인터뷰를 미리 잡아놨는데요. 예. 제가 편지 봉투를 봤습니다. 네, 저는 편지 내용도 봤습니다. 저보다 많이 오셨군요. 네, 5장인데요. 총 굉장히 자세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내막을 아는 사람의 제보가 확실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인터넷이나 또는 기타 흔적이 없는 방식이 아니라 그 편지를 보냈어요. 봉투에 넣어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박근혜 국정원에서 가짜 간첩을 만들 때 얼마나 대범했는지, 예. 절대 들킬 리가 없다고, 얼마나 자신했는지를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 유성 사건입니다. 네. 서울시 공무원, 인데, 대놓고 가짜를 만든 것도 대놓고 절대 들킬 리 없다. 증거도 조작하고 외교적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가짜 간첩 사건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밝혀진 건 우리나라 헌정사회 최초예요. 예. 그 이후에 몇십 년 후에 명예가 회복된 적은 있는데 실시간으로 밝혀진 건 최초예요. 근데 저는 이 가짜 사무실 이 놀랍지 않은 게 이 생자로 간첩을 가짜로 만드는데 뭐 사무실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근데 이게 유성 사건 때도 있었다. 가짜 사무실 만든 게 영화처럼 세트 만들어서 여기 압수수색 하라고. 하여튼 증거 조작과 증거 인멸의 대마왕이에요. 이쪽은. 예. 그래서 국정원 관련 사건은 저는 모조리 다 구속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네. 예. 해당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치호 변호사, 그러니까 최근에 자살한 국정원 변호사 있잖아요. 예. 그 사건을 보고 자기가 용기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꾸로 또 그 제보는 그래서 이렇게 추적이 어려운, 예. 전통적인 방식 편지로 보내야 되겠구나. 용기를 냈다기보다는 저는 화가 났다. 아니 그렇죠. 예. 밤잠을 뒤척였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는데요. 국정원이 제대로 개혁돼야 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쓰게 됐다라는 겁니다. 국정원 내부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내용도 자세하고, 예. 국정원 내부에 누가 이 전략을 총괄 기획했는지도 특정돼 있고, 예. 굉장히 자세한 내용입니다. 예. 의외의 곳에서 터졌어요, 또. 예. 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민변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고 내일 인터뷰가 저희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장시호 씨가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센 징역 2년 6개월이 나왔는데요.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당초 특검은 장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가 있는데요. 그보다 더 높게 나온 겁니다. 장 씨가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점은 있긴 하지만 이 사안으로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이익을 본 사람이 장시호 씨라면서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특검 때 장시호 씨로 인해서 밝혀진 게 적지 않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풀림하기는 없잖아요. 양형거래가.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협조하면 형을 낮춰주거나 아예 풀어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혐의 중에서도 이게 공갈죄인데 강요죄로, 왜냐면 강요죄가 형량이 낮아요. 강요죄로 잡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양형을 낮게 잡아주는 것으로 검찰은 그런 노력을 한 거죠. 네, 구형을 낮게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정권 차원의 범죄일 때는 특히나 그 종범들이나 협조자들이 자백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밝혀내기 어려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장시호
밝혔던 여러 가지 사안들은 사실 장시호가 받거나 직접 확인해 주지 않으면, 절대 밝혀낼 수 없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네, 제2의 태블릿 PC를 낸다던가 구체적으로 어떤 데 무엇이 있는지를 제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검찰은 이제, 장시호에게 암암리에, 검찰이 알아서 그런 협조에 대해서 배려하겠다고 신호를 줬을 것이고, 장시호 씨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것일 텐데, 사법부가 보기에는 형량이 너무 낮았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양형 기준으로 따지자면 너무 낮아서 2년 6개월을,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1년 높게, 이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케이스거든요. 네, 이례적인 일이죠. 예. 지금 이 적폐 관련해가지고는 최초의 사례고, 검찰이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검찰이 그만큼 낮게 구형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법부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법부가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판결에 의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검찰 수사 협조에도 별 소용이 없네? 이런 메시지를 결과적으로 주게 되는 그런 메시지 효과가 있죠. 예. 예를 들어 삼성 수사 관련해서 검찰에 협조해도 이룰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그런 메시지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안은 저희가, 역시 2부에, 예, 양지열 변호사 다룰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그때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예. 뭐 제가 아쉽다고 판결이 바뀌는 건 아닌데. 뭐, 물론 2심과 3심이 남아있긴 합니다. 네, 메시지 효과가 예. 그런 게 있는 거죠. 검찰과 장시호 씨는 당황했겠죠, 크게. 아마도 장시호 씨는 모르긴 몰라도, 1년의 집행유예, 혹은 1년 6개월의 집행유예이냐, 이런 식의 법정 구속을 예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네, 어제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재판장한테 그런 호소를 했었습니다. 바로 법정에 구속되지 않도록 해달라고요. 아이를 좀 보고 오겠다라는 취지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은 충분히 협조했고 검찰도 그렇게 얘기했을 테고, 물론 뭐 판사, 검사 사이에 그런 갈등이 있어요. 예. 그런 양형 조절을 검사가 수사할 때 해주겠다고 피의자한테 얘기하면서 뭔가 얻어내고, 사법부는 아니 제도에도 없는 걸 검찰이 마치 있는 것처럼, 판결은 사법부 영역이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주려는 검사의 그런 태도를 싫어하고 그런 오랜 갈등이 있긴 한데, 그 얘기는 제가 양변과 하기로 하고요.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을 금지했습니다.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국가 차원의 조직적인 금지 약물 복용이 이뤄졌다라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인데요. 러시아 선수들은 엄격한 도핑 검사를 통과해야만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라는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러시아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죠. 예, 이 사안을. 네, 그렇죠. 그래서 12일까지요. 개인 자격으로는 아마 출전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 고발 자체가 러시아에서 출발된 거예요. 예. 네, 내부 고발이죠, 일종의. 예.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성폭력 고발로 세계를 뒤흔든 여성들을 선정했습니다. 성폭력 고발에 나선 여성들을 통칭해서 침묵을 깬 고발자들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표지 모델로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표지에는 성폭력 고발의 중심에 섰던 배우 애슐리 주드 등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영미권에서 미투 해시태그, 그러니까 나도 그런 일을 당했다, 성폭행. 지금 이 여배우들이 굉장히 유명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 예. 네. 그 양반한테 당했던 성추행 사건들을 계속 폭로하고, 그러자 나도 당했다고 하는 미투 해시태그 광풍이 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왔어요. 네, 예. 8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해시태그가 회자됐다라고 합니다. 미투.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희의 미니인, 예, 리얼미터를 해야 되는데, 이 해시태그 얘기하니까 제가 오늘 재밌는 거 하나만 얘기하고 꼭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댓글부에 아직도 운용된다 이야기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반신반의 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증거에 해당되는 정황을 거의 증거라고 봅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네이버에 가서 오픈, 영어로 오픈, 영어로 쓰지 말고인데 한글로 오픈 열기 네 글자를 검색어에 딱 쳐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메뉴 중에 실시간 검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트위터 같은 거 검색하는. 오픈 열기라고 치고 실시간 검색을 탁 클릭하면 각종 기사에 달린 댓글들 중에 오픈 열기, 옵션, 죄송합니다. 오픈 열기가 아니라 옵션 열기예요. 옵션. 예. 옵션 열기라는 단어가 포함된 댓글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이건 해시태그가 아니라 갑자기 왜 옵션 열기라고 하느냐. 이게 전부 다 댓글 부대가 쓴 댓글이에요. 댓글을 달 때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그걸 자기 아이디로 카피를 해서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 맨 앞에 옵션 열기라고 하는 내용과 상관없는 메뉴가 있는데 그걸 카피해서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바보같이 무슨 얘기냐면 네. 내가 댓글을 달 때 댓글 알바가 있다고 쳐요. 예. 지시를 받았어요. 내용을. 그게 자기가 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카피해서 갖다 붙여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쓴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카피를 할 때 맨 앞에 옵션 열기라고 하는 이 내용과 상관없는 메뉴에 네네. 들어가는 글까지 카피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붙여서 댓글로 다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여전히 지금 오늘도 달려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봐왔는데 이걸로 몇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이제는 댓글 부대 전용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전용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댓글 지시 내용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할 때 이렇게 마우스나 뭐로 손으로 쭉 긁어서 붙일 거 아닙니까? 그때 맨 앞에 있는 옵션 열기라고 하는 메뉴까지 촥 카피해서 붙이는 경우가 왕왕 일어나는 거죠. 기계적으로 알바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게 그런 실수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다, 이제는. 이 댓글 부대에 지령을 내리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그걸 카피할 때 옵션 열기라는 부분은 삭제하고 카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깜짝같죠. 그런데 컴퓨터에 그만큼 익숙하지 않아서 고연령대 노년층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것까지 카피해버린 거예요. 재밌죠? 예. 그리고 이 댓글 프로그램을 통해서 댓글 지시가 내려가고, 그거를 댓글 다는 부대가 아직도 있는데, 그 댓글을 특정 기사에만 달 거 아닙니까? 그 기사들 어디에 달았나를 보면, 논리는 굉장히, 논리 개발자가 따로 있는 게 확실해요. 예. 고급한 정보들도 가끔 있고요, 보면. 당연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격한다든가, 여당을 공격한다든가, 조국 교수도, 타겟이 자주 됩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낚싯배 사고를 났는데, 세월호하고 비교해서 공격해요. 세월호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니들은 뭐 다르냐. 그리고 이제, 김국종 교수. 이국종 교수. 죄송합니다. 이국종 교수를 높이면서 김종대 의원을 공격하고, 여기에 저도 가끔 포함돼요. 저는 김종대 의원을 옹호한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도 자주 등장하고요. 지금 당장 해보시면, 왜냐면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워버릴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해보시면 실시간으로 주르륵 나옵니다. 댓글 알바 있다. 댓글 무대 있고요. 이거 누가 시키고 누구 돈으로 하는 건지, 주요한 적폐 수사 끝나면 이거 수사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전히 돌아가고 있어요. 댓글 알바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수상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수상 소식이요? 네,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민주시민언론상 본상 수상자로 김어준 공장장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예,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뉴스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언론상을 제가 수상하게 됐다. 자, 여기에 이제 승마협회도 등장하고, 예. 마사회도 등장하고, 그리고, 이 감독님 한 분도 등장합니다. 예. 그리고 마사회 부회장도 등장하고, 예. 왜냐하면 저희가 녹취록을 들려드릴 거기 때문에. 근데 우선 이 전체 구도가 워낙 복잡해가지고 간단하게 기본 정리부터 좀 하죠. 이 승마협회는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승마협회인데 예. 문제는 원래 승마협회 사장사가 한화였죠. 예. 그러다가 한화가 그러니까 이제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 원활치 부족하다. 않다. 예, 원활하지 네,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2015년도 3월 달에 예. 회장사를 삼성으로 바꾸죠. 삼성전자. 예. 네, 삼성으로 바꾸고 예.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진행되는데요. 예. 그 회장사를 바꾸기 전에 2014년도 9월 달에 예. 대구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있는 자리에서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하고 거기서 예. 만나는데 예. 거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삼성 보고 사장사를 맡아달라라고 예. 정식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실제 삼성이 회장사가 되고 승마협회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승마협회 회장이 되죠. 그렇죠. 예. 보면은 승마협회의 사장도 삼성 사람이 되고 예. 부회장도 삼성이고 그렇죠. 그리고 총무이사도 삼성을 하고 있고 전무란 직책이 있어요. 예. 전무란 직책은 승마협회 업계 사람이 계속합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전무를 박원호라는 분이 하는데 이분도 이제 거론될 만한 분입니다. 앞으로. 예. 예. 박원호라는 분이 하는데 이분은 정유라가 어릴 때부터 승마 배울 때 그것을 옆에서 이렇게 지도한 사람이고 승마 후견인입니다. 이렇게 불리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박원호와 최순실은 일찍부터 아주 가까웠던 사이인 거고 네네. 대표적인 최순실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박원호고 지금 틀어졌습니다. 예, 지금 틀어졌죠. 예. 그러니까 그 틀어지게 된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쏟아져 앞으로 이제 나오고요. 오늘 예, 예. 지금 얘기할 내용 중에 예. 일부가 들어가는데 예. 자 그러니까 승마협회는 원래 하나였는데 바꿉니다. 삼성으로. 예, 예. 그리고 이 승마협회를 통해서 정유라 지원을 하게 되는 이렇게 핵심적인 협회죠. 그렇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또 마사회는 뭐냐? 마사회는 그야말로 경마를 주관하기도 하는 공기업입니다. 예. 그렇죠. 이 공기업 여기는 또 어떻습니까? 공기업인데요. 현명관이 사장이죠. 현명관 회장이 예. 이전 회장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바뀐 거죠. 바뀐 거죠. 건데 예. 국정농단 그러니까 그 소위 탄핵 정국에서 저기 누굽니까 그 대리 총리 대행 예, 예. 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황교안 대행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마사회 회장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현명관이 더 이상 마사에 버티고 있을 상황이 못 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재임용이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재임용이 건데. 안 되는 거고 이 최순실 게이트가 진행되고 정유라에 대한 말 지원이 쭉 이루어지는 그 긴 기간 동안 예. 계속 마사회의 회장은 현명관이었고 네. 그 마사회의 회장 중에 아주 막강한 회장의 지위를 누렸던 사람이 현명관인데 네. 현명관이 언제 취임을 하냐면 2013년도 말에 취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일찍 취임하는 거죠. 네. 박근혜 정부 일찍 취임을 네. 하고 그때 당시 취임할 때부터 예. 현명관이 가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 기사들을 뒤집어 보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가 기사에 일부 나오고요. 예. 왜 그러냐면 그때 현명관이 갈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 이례적인 인사였고. 이례적인 인사였어요. 이분도 삼성물산 회장 출신입니다. 대표적인 삼성맨이죠. 예, 삼성맨. 예. 예, 박근혜 캠프의 핵심 인사였고, 삼성맨이었고, 심지어는 김기춘 비서실장 다음 비서실장이 현명관 회장이 될 것이라고. 여러 번 거론됐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다음으로 거론됐으니까 핵심 중에 핵심이죠. 예, 예. 역시 삼성맨입니다. 예. 이제 승마협회는 그렇고 마사회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녹취록에 등장할 분이 두 분인데 한 분은 마사회 부회장이고요. 그렇죠. 예. 김영규. 예, 부회장이고 또 한 분은 박재홍 감독이라는 분입니다. 예. 이 박재홍 감독의 입을 통해 가지고 예. 여러 가지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오늘 드러나게 되는 건데 이 박재홍 감독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승마 선수, 그러니까 장애물 분야 승마 선수고 올림픽의 메달권에 진입 가능한 예. 대표적인 선수. 우리나라에서 이 예. 업계에 굉장히 유명한 예. 네, 선수 출신인데 선수 출신이고, 그러니까 아주 그 촉망받는 선수였고, 그리고 마사회의 감독직을 하고 있었죠. 네. 2007년도부터 감독직을 쭉 하고 있었고요. 예. 선수이자 감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예. 마사회에서 감독을 하고 있었죠. 예. 그리고 이 박재원 감독이
그러니까 2015년도 본격적으로 이제 독일에서 이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 될 때 예. 그때 2015년도에 박재홍 감독이 3번에 걸쳐서 독일에 파견이 됩니다. 예. 그 이유는 도쿄 올림픽에 대비한 현지 훈련 시스템을 갖추는 건데 네. 구체적인 임무는 말구입하고 예. 그 지원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독일에 파견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갔다 오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마사회의 감독인데 실제로는 정유라 선수를 지원하려고 독일에 파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마사회 공기업의 국가대표이고 공기업의 감독인 사람이 정유라라고 하는 한 개인 때문에 예. 독일로 파견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파견에 대해서 일을 잘 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중간에 또 그래, 역시 돌아와 버려요. 예, 중간에 관계가 깨집니다. 예. 깨지고 아까 이제 박원호 전무가 관계가 깨지듯이 그렇죠. 비슷한 시점에 이분도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박원호 그러니까 전무하고 박재홍 감독하고는 네. 서로 사전에 잘 알고 있는 사이죠.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박재홍 감독이 박원호 전무를 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신뢰하는 네. 그런 사이라고 얘기를 해요. 승마협회의 박원호 전무 그리고 마사회의 박재홍 감독. 예. 이 두 분이 사실은 독일에 가서 실제 정유라를 어떻게 지원했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고 겪은 아주 드문 몇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승마 쪽에서 정유라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역량과 실무를 실질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자, 이렇게 기본 지식이고요. 이 기본 지식을 알아야, 기본 지식 설명하는데 지금 5분 지나갔습니다. 기본 지식을 알아야, 이 사건 전체의 그림을 좀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입수한 게, 마사회 감독이자 독일에 가서 정유라 씨 개인을 지원하러 간 이 박재홍 감독이, 돌아오고 나서 마사회의 부회장과 통화한 내용을 이제 앞으로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어떤 대화 내용이 있는 겁니까 이 안에? 그러니까 이게 한 전화 통화 내역이 한 30분 되는데요. 네. 그때 이제 그 박재홍 감독이 독일에 갔다가 일방적으로 돌아와요. 예. 돌아오고 나서 심할서라는 거를 쓰게 되는데 심할서를. 그러니까 이 심할서가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이제 2015년도 그 얘기들이 언론에 부분적으로 거론되고 저희들한테도 여러 가지 이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계속 얘기들은 들어오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뭔가가 없었던 거예요. 구체적 물증이 없었는데. 구체적 물증이. 예. 그런데 박재홍 감독이 그때 심할서를 썼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심할서를 찾아내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했어요. 예. 이게 일단 심할서를 확보를 하게 되면은 마사회 심할서. 마사회 심할서를 확보를 하게 되면 경위서거든요. 예. 이걸 확보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의 물증을 최초로 확인하게 되는 거니까. 예.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그걸 확보를 해요, 저희가. 예. 심할서. 경위서를 확보를 해서 경위서를 확보하셨고. 그거를 공개를 하게 되는데 예. 이게 공개가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예. 마사회 부회장인 김영규 씨가 예. 박재홍 감독에게 전화를 해서 예. 도대체 이 심할서가 왜 돌아다니게 되느냐. 네. 이 얘기는 당신과 나밖에 모르는 얘기인데. 내부 이야기가 밖으로 어떻게 나갔냐. 예. 이 얘기를 따지는 게 전화의 전부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앞부분에. 네. 야, 이거 마사의 내부 사정인데 이게 어떻게 밖으로 나간 거야. 어떻게 나갔냐. 예.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예. 박재홍 당신이 얘기 안 했으면 이게 나갈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나갔냐. 네네. 이 얘기를 한참 해요. 네. 그러니까 박재홍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그래서 박재홍이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내가 독일에 가서 일을 진행을 하다가 이게 잘못 들어가고 있다는 판단을 해서 예. 판을 깨고 돌아왔다. 예, 예. 그랬기 때문에 마사회가 최순실한테 60억이라는 돈을 결국 안 주게 된 거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내공이다는 거죠. 내가 그렇죠. 판을 깨고 돌아왔기 때문에 마사회가 더 이상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받고 김영규 부회장이 그 60억이라는 돈이 나오니까 아니다 60억이 아니고 예. 맨 처음에는 650억을 내놓으라 그런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 승마협회가 그렇죠. 마사회한테 뭘 요구했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승마협회가 마사회에다가 처음에는 650억이라는 돈을 지원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된다. 김영규 부회장이 잘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150억으로 줄었다가 60억으로 줄었다가 최종적으로 24억이란 돈을 지원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고 예. 그것을 현명관 당시 회장에게 보고를 했었다라는 얘기가 이 대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녹취록을 다 틀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워낙 30분짜리니까 지금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박재원 감독이 독일에 갔다가 예. 돌아와요. 예. 왜 돌아오는지 조금 더 설명드리겠고. 돌아오는데 돌아오고 나서 왜 돌아오는지, 왜냐면 그때 이제 국정농단에 관련된, 최순실 관련된 사안들의 진실을 파헤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예. 그래서 심할서를 확보했어요. 예. 근데 그 박재원 감독 심할서에는 관두게 된 전후 사정이 있을 것 같아서. 예. 근데 이게 왜 돌아다니냐. 그러면서 이제 부회장이 전화를 한 거죠. 그렇죠. 박재원 감독이. 예. 그런데 박재원 감독이 나를 자르면 어떡하냐. 예. 그러면서 내가 공을 세웠는데 그 예. 공이 뭐냐. 나 때문에 돈을 안 쓰게 된 거 아니냐. 그렇죠. 마사회는. 왜? 이 말은 뭐냐면 박재원 감독이 안 돌아왔으면 마사회에서 예. 정유라 지원 금액이 60억은 나갔을 것이다. 그렇죠. 예. 60억이 안 나가게 내가 해줬는데 왜 나를 자르냐. 그렇죠. 예. 이런 항의를 한 거죠. 예. 예, 이런 항의를 하니까 아니 그게 원래 60억이 아니고 원래는 650억이었다가 그러니까 이 650억이라는 건 승마협회가 마사에 요구한 돈입니다. 예. 정유라 지원하라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밝혀지는 거죠. 그렇죠. 예. 처음에 650원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150억으로 줄고 그다음에 60억으로 줄고 그래서 결국 우리 24억 하려고 했던 거야. 24억 원. 24억이든 60억이든 승마협회 요구로 마사회가 둘 다 삼성맨이라서 그런지 예, 예. 마사회가 정유라 지원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게 드러나는 게 하나고요. 첫 번째. 이것도 녹취록이 있는데 요 내용은 지금 다 얘기했으니까 예. 녹취록 금방 듣지 않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니까 승마협회라는 곳이 공기업인 마사회를 움직여서 정유라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게 이 대화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그 2020년 동경올림픽 승마 지원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승마협회하고 마사회가 정유라의 지원을 위해 움직인 시기는 2015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2015년 3월에 사장사로 삼성이 변경되면서부터 그 일이 진행되는데 예. 2015년 6월 달 정도에 만들어진 문서라고 추측을 하는데 예. 그 문서에 보면은 문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피겨의 김연아, 예. 그리고 골프의 박세리와 같은 국민 영웅을 승마에서도 만들 때가 됐다. 네. 그게 정유라. 그게 정유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문서의 초안에 예. 문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초안이 있고 하나는 정문 문서가 있는데 초안에는 정유라가 아니고 당시에 정유연이죠. 그죠? 예. 정유연이라는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초안에는. 초안에는. 예. 근데 그 문서에 보면은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런 이제 지원 계획이 쫙 나오는데요. 예. 마장 마술 분야는 삼성이 지원하고 예. 장애물 분야는 마사회가 지원한다. 네. 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때 거기에 금액도 나와요. 예. 근데 서류상으로는 예. 중장기 로드맵에 이런 계획이 이미 다 나와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처음에는 마사회에서 이 그 문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고 그런 문서가 없다. 없다고 예. 부정했고 문서를 제공하고 나니까 문서를 보여주니까 예, 있지 않냐. 예. 예, 문서를 이제 공개를 하니까 이 문서에 마사회가 관여한 바가 없다. 문서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우리가 만든 게 없다. 예. 그리고 현명관 당시 사장은 예, 전혀 사장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우리는 그래서, 예. 그렇죠. 김연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정유라. 정유라. 예. 정유라 지원 프로그램을 마사회는 만든 적이 없다. 예, 모른다. 예, 예. 예. 그리고 그거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예. 그때 거기에 이제 지원 계획이 그 승마협회와 마사회 사이에 정식으로 논의됐다는 사실이 입증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부회장이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군요. 처음에 650억 가져와가지고, 너무 많다. 예,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150억 가져왔길래 그것도 많다 그랬더니 60억 가져오고, 예. 이렇게 서로 모른다고 했던 얘기였는데, 그렇죠. 부회장의 입을 통해서 박재홍 감독하고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예. 돈 이야기가 왔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서를 본 거죠.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문서의 사실이 현실화된 거였죠. 현실화된 거죠. 거고. 예. 그리고 그때 김영규 부회장을 찾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승마협회의 황성수 부회장하고 김종찬 전무하고가 김영규 부회장하고 그 협의들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황성수는 누구냐? 그 승마협회에서 삼성맨이에요. 예. 황성수도. 예. 그러니까 삼성이 직접 개입해서 그 일을 한 거죠. 아니,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다 삼성입니다. 예. 지금 승마협회도 마사회도 다, 머리들이 삼성이고, 실물 일을 하는 사람도 다 삼성이었던 거죠. 좀 이야기가 길었어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사회가, 공기업인 마사회,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한 개인을 지원하려는 프로그램을 승마협회, 삼성이 주관사였던 승마협회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했고 돈도 액수도 논의했다. 예. 하는 게 이제 처음으로 나온 거죠. 물증으로. 그렇죠. 예. 녹취록으로.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왜 갔냐? 이 박정 감독이. 독일에 왜 갔냐? 예. 이거는 아예 녹취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록을 먼저 들어보죠. 솔직하게 팩트만 이야기하자면은 독일 간 것도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겁니까? 회장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 아닙니까? 갔다 왔더니 제가 거기에서 계약을 하자고 했을 때도 제가 노를 하고 온 이유 중 하나가 최순실 쪽에서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노를 한 거 아닙니까? 들어왔더니 회장님이 막무가내로 무조건 사표를 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최순실의 압력에 의해서 박정희를 잘린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까갖고 이야기하자면은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서 감추고 박 감독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대표 감독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마사회하고 이중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둔 걸로 모든 걸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박재홍 감독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마사회 회장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요 불만의 뒷배경을 보면 그러니까 정유라 지원하라고 나를 글로 보냈는데, 예. 보내놓고, 예. 거기서 문제가 있어 돌아왔더니 날 잘라버린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이거 최순실 씨가 나를 자르라고 해서 자른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예. 자, 왜 돌아온 거죠? 갔더니 일단 정유라가 승마 연습을 제대로 할 상태가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연습장에 가봤더니, 네. 완전히 쓰레기장 같았고. 쓰레기장 같았고. 네. 그러니까 승마 훈련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훈련도. 할 생각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예. 근데 어떤 인터뷰에 보면은 정유라가 자기는 그냥 해보라 그래서 한 거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한 게 있잖아요. 예. 맛이 떨어지는 게, 그래서 박재홍 감독은, 최고의 선수고 감독인데, 예. 현장에 가봤을 때 상대가 이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인 것 같다. 예. 이런 것 같으면 일단. 내가 왜 왔냐, 여기. 내가 뭐하러 여기 와? 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 또 하나는 박재홍 감독이 거기 갔을 때는 말구입의 임무를 띈 거였어요. 좋은 말을 구입. 좋은 말을 구입을 해서, 예. 그게 이제, 박원호 전 감독, 예. 전 전무죠. 그분하고 그 얘기가 되고서 갔는데, 예. 그 돈을 이제 삼성에서 최순실 측으로, 코아스포츠죠. 예. 그죠? 그쪽으로 보내기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갔는데, 말구입비를 줘야 말을 구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합니다. 말을 구해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훈련도 안 하고 있고,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내가 여기 왜 왔냐, 이 선수를 위해서. 게다가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녹취록을 사전에 받아서 보기도 하고 기사를 통해서 접하기도 한 내용이 뭐냐면, 이분은 본인은 이제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가 이 승마 분야에서 금메달을 따게 하는 그렇죠. 원대한 프로젝트에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간 거죠. 그래서 한국 생활을 접습니다, 다.
차도 팔고 막 다 접어버리죠. 예, 예, 예. 그러고 나서 자기 개 데리고 예. 앞으로 몇 년간 살 곳이라고 하고 독일로 간 거예요. 예. 그런 생각으로 갔더니 말도 안 사죠. 예. 지원도 안 돼. 예. 선수는 다 달랑 하나야. 예. 자기 근데 그 선수는 연습을 제대로 할 생각도 없어.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2020년에 우리나라 선수 단위 금메달을 딸 예, 거라고 예, 생각하고 여러 선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유라 혼자 달랑 있는 거예요. 훈련도 안 하는, 말도 안 사주고 돈도 지원이 안 되고. 그러자 맨 앞에 우리가 설명했던 박원호 전무한테 예. 연락을 하는 거죠. 예. 예. 왜 돈 안 보내냐? 예. 돈을 왜 안 보냐. 아, 그러니까 이제 보냈다는 거죠, 거기서. 돈을 보냈다는 거죠. 예, 보냈다는 거죠. 아니, 돈이 어디 갔냐 이거야. 나는 지금 물품도 못 사고 이러고 있는데. 자, 그 이야기. 자. 그러니까 돈을, 이분이 이제 거기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 돈이 안 오는 거예요. 돈이 안 와서 자기하고 잘 아는 예. 박원호 전무. 예, 예. 박원호 전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순실 씨하고 아주 잘 알고 예. 정유라 씨가 어릴 때부터 승마 일을 그렇죠. 봐준 예, 예. 승마협회의 정유라 후견인으로 알려진 정도의 밀접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박 감독이 전화했겠죠. 나 여기 왔는데 형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예. 돈도 안 오고 어떻게 된 예, 거예요? 예. 돈을 보냈다. 예. 이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녹취를 들어보시죠. 삼성한테도 전화를 했죠. 황성조 부회장한테 전화를 했고, 근데 그쪽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돈 보냈다고. 가지고 이제 황 부회장도 난색이 채운 거예요. 아주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라. 코어 스포츠에서 누군가가 수도꼭지를 잠근 거예요. 돈 집행 수도꼭지를. 그래서 내가 여기 사각기였구나 라는 걸 알았죠. 뒤에 최순실이가 있었던 거예요. 최순실이가 삼성에서 보낸 돈을 거기서 막아본 거예요. 최순실은 왜 그랬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재산 도피하고 싶었던 것 같은 느낌. 근데 자기 재산으로 완전히 빼지를 않고 욕심이 많아서 기업들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재산을 외국에다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감독은 예.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본인은 역할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본인은 2020년에 대한민국 선수단이 금메달을 따기 위한 엘리트 선수들 육성 프로그램으로 예. 몇 년간 도쿄올림픽까지 독일에서 이제 이 선수들을 훈련시켜야 되겠구나 하고 한국 생활을 다 접고 그리고 이제 마살 회장님이 가라고 하니까 예. 거기에 회장님이 직접 지시한 거니까 본인 통화 내용에 따르면 갔어요. 갔는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돈이 와야 하죠. 예. 돈이 와야 하는데 그래서 왜 돈이 안 오냐고 막 자기가 아는 루트를 통해 가지고 돈을 지원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했더니 삼성에는 돈 보낸 거예요. 예. 삼성에서는 돈을 보냈고 다른 선수들 예. 다른 선수들을 뽑거나 예. 그리고 다른 데 돈을 쓰거나 예. 하는 그 모든 루트를 다 최순실이 못하게 하고 예. 그 돈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최순실이 돈을 다 가져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삼성에서 오는 돈은 최순실이 다 가져갔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박 감독의 예. 경험입니다. 경험. 그러니까 한국 생활을 다 접고 독일에 가서 몇 년 살려고 했던 사람이 몇 개월 만에 돌아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돈을 빼돌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고. 그렇죠. 이게 이제 박 감독은 그러니까 정유라를 뭐 올림픽에 뭐 선수로 만들 이거는 명분이고 예. 실제 목적은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한 최순실의 계획 아니냐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관련해서는 좀 전에 우리 초반에 계속 등장했던 박원호 전무가 한 말이 있죠. 유명한 말. 예. 최순실 씨가 자신에게 했다고 하는 말. 예. 노승일 씨도 이 말을 전했는데 삼성은 치밀해가지고 삼성돈은 먹어도 탈이 안 난다. 문제가 안 난다. 예. 이런 말을 박원호 전무가 했다고 하죠. 예. 예. 지금 오늘 들으신 녹취는 전체 일부인데 요약하면은 감독이 갔다가 최순실 씨가 삼성돈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다른 선수를 지원하거나 예. 다른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돌아오고 나서 이 감독이 예.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돌아왔는데 왜 나를 자르냐라고 마사회에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내용 속에 근데 마사회는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예. 정유라 지원 프로그램을 그 돈 얘기를 계속 왔다는 게 나오는 예. 거죠. 돈 얼마를. 자, 그러면 오늘 기본 요약은 된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아무래도 한 번 더 모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복잡한 사안이라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느라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삼성 있지 않습니까? 예. 삼성은 지금 재판에서 계속 피해자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은 다른 선수들까지 포함한 6명이었던가요? 6명을 올림픽에 진출시키기 위한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우리도 최순실 씨한테 속았다. 예. 라는 식으로 피해자라고 하고 있어요. 예. 뇌물이 아니다, 이거는. 예. 요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핵심인데. 그거는 일단 아까 얘기했던 그 돈 지원 논의되는 거. 네. 김영규 회장하고 승마협회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예. 그 주도적인 역할을 승마협회가 했다는 사실. 예. 다시 얘기하면 삼성 쪽에서 예. 김영규 회장과 그 얘기를 계속했다는 사실. 그리고 초안에는 예. 정유연이라고 정유라 씨 하나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 들어갔다는. 있었다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오히려 더 주도적인 입장이 아니었냐라는 보는 거고, 또 하나는 그 핵심의 마사회에도 이미 삼성맨이 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 짚어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삼성이 예.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던 첫 시점이 언제였던가. 예,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현재는 대구에서 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만났던,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을 했을 때 알았다. 네, 그때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하고 예. 최고 자본 권력인 삼성의 최고 부회장하고 예. 둘이 대화해가지고 최순실을 알았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예. 그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죠, 지금. 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정보의 삼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박 감독이 했던 얘기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박원호 전무가 한 얘기군요. 갑을 관계가 바뀌었다. 삼성과 최순실은. 네. 삼성이 돈을 주는데 네. 삼성은 최순실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가 특별해서 네. 그런 것도 있겠고 삼성이 받아내야 했던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돈을 주면서 을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서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관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서로를 활용. 그러니까 최순실도 삼성을 활용해서 돈을 뜯어낸 거고, 예. 삼성도 그 정보를 훨씬 일찍부터 저는 그 돈을 주면서 자신이 원했던 걸 예. 얻어내는 거고. 현명관이 마사에 갈 때부터 이미 삼성은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짐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찍이 최순실의 존재를 안 삼성이 그 최순실과 박근혜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먹은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유라 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예. 그렇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아무리 최순실 씨가 이상한 갑질을 해도 계속 예.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주고받는 관계였기 예. 때문에 얻을 게 없으면 그렇게 끌려갈 일이 없잖아요. 예. 장사꾼인데. 자, 오늘은 그 이야기의 일부만 전해드렸고요. 예. 이 사안은 저희가 아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재판의 진행 중이니까요. 근데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오늘 일부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까 얘기했던 24억이라는 예. 돈이 그 현명관에게 보고됐다라고 거기에 이제 녹취록에 나오잖아요. 네. 그게 보고되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문서로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자, 오늘 1차는 삼성이 장악하고 있던 삼성의 협회였던 승마협회가 공기업인 마사회를 통해서도 정유라를 지원하려고 했다. 예. 그리고 그 박 감독의 얘기에 의하면 마사회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서로 논의하고 있었다. 그렇죠. 이때까지는 부인했었는데. 예. 그리고 박 감독이 돌아온 것은 최순실 씨가 중간에 돈을 다 갈아챘기 때문이다. 예. 원래는 다른 선수 육성이나 다른 일에 쓸 돈이었는데 명목이 그랬던 거죠.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정원 사건 등 적폐청산 수사의 중요 부분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민생 사건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죠.
그렇습니까? 적폐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나요? 검찰이 알아서 시작한 건가요? 아니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2013년에는 검찰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검찰 멀쩡히 있는데 국정원 수사하려다가 조선일보가 앞장서고 국정원이 뒤에 서서 검찰 수장에 목을 쳐버렸죠. 수사를 못하게. 적폐 수사가 가능해진 것은 지난 겨울 1,0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 구체제를 마침내 끝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만들어준 기회가 바로 적폐 수사죠. 검찰총장이 아니라 그 누구도 시한을 정해서 임의로 끝낼 수 없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몸이 피곤하면 총장님이 사우나를 끌어주시고 정신적으로 필요하다면 시민들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적폐 수사 일선 검사님들 난생 처음 응원 꽃다발 좀 받아보시겠습니까? 네. 힘들 내시고 시작했으면 끝을 봅시다. 기호준의 응원이었습니다. 제가 요새 수요일날 다시 새로운 방송을 하나 시작해가지고 목요일 아침은 다시 혀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평상시에도 꼬이는데. 자, 예, 김은지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잊어버릴 줄 알고. 네, 혹시 그러신 줄 알고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목요일 아침이었는데. 네. 눈치 빠르시게. 김은지 기자, 예.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적폐청산 수사를 올해 안에 끝내겠다라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부정적 입장을 내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연내 수사 종료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건데요. 여러 가지 흐름상 피해자 소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마무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문무일 총장의 발언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문 총장 발언을 빌미로 일각에서 쏟아내는 적폐청산 조기 종료 요구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겁니다. 보수 매체는 뭐 신났어요, 이제. 역시, 봐라,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청와대에서 여기서 이제, 연내 종료 불가능하다고, 청와대 입장을 냈는데, 이제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청와대가 조율되지 않은 발언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애초에 청와대가 함용하는 수사가 아니었다는 것, 두 가지 동시에 드러나는 셈입니다. 검찰총장이 청와대하고는 다른 입장을 내는 경우가 드문 일이거든요. 엄청나게. 예. 검찰총장 관두기 직전에 보통 그런 일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사건, 이것도 일종의 사건이죠. 저희가 그래서, 오늘 2부 잠시 후에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위원장과 인터뷰가 예정돼 있긴 한데, 이거를 이제 전직 최고위급 검찰 간부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 궁금해서 제가 전화로 물어봤어요. 이제 워딩을 그대로 전하면 수사는 생물이다. 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검사들 사이에서는. 수사는 생물이다. 무슨 뜻이냐면 시작하면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였어요. 특히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범죄는 정권이 직접 나선 일이기 때문에 그 범죄 정도를 알 수가 없고, 미리. 어디로, 시작하면 생물처럼 어디로 뻗어나갈지 알 수를 검사가 수사할 때 해주겠다고 피의자한테 얘기하면서 뭔가를 얻어내고, 사법부는, 아니, 제도에도 없는 걸 검찰이 마치 있는 것처럼, 판결은 사법부 영역이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주려는 검사의 그런 태도를 싫어하고 그런 오래 갈등이 있긴 한데, 그 얘기는 제가 양면과 하기로 하고요.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을 금지했습니다.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국가 차원의 조직적인 금지 약물 복용이 이뤄졌다라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인데요. 러시아 선수들은 엄격한 도핑 검사를 통과해야만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라는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러시아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죠. 예, 이 사안을. 네, 그렇죠. 그래서 12일까지요. 개인 자격으로는 아마 출전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
고발 자체가 러시아에서 출발된 거예요. 예. 네, 내부 고발이죠, 일종의. 예.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성폭력 고발로 세계를 뒤흔든 여성들을 선정했습니다. 성폭력 고발에 나선 여성들을 통칭해서 침묵을 깬 고발자들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표지 모델로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표지에는 성폭력 고발의 중심에 섰던 배우 애슐리 주드 등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영미권에서 미투 해시태그, 그러니까 나도 그런 일을 당했다, 성폭행. 지금 이 여배우들이 굉장히 유명한 영화 사역자 하비 와인스타인. 예. 네. 그 양반한테 당했던, 성추행 사건들을 계속 폭로하고 그러자 나도 당했다고 하는 미투 해시태그 광풍이 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왔어요. 네, 예. 8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해시태그가 회자됐다라고 합니다. 미투.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희의 미니인, 예, 리얼미터를 해야 되는데, 이 해시태그 얘기하니까 제가 오늘 재밌는 거 하나만 얘기하고 꼭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댓글 부대 아직도 운용된다 이야기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반신반의 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증거에 해당되는 정황을 거의 증거라고 봅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네이버에 가서 오픈, 영어로 오픈, 영어로 쓰지 말고인데, 한글로 오픈, 열기, 4글자를 검색어에 딱 쳐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메뉴 중에 실시간 검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트위터 같은 거 검색하는. 오픈, 열기라고 치고, 실시간 검색을 탁 클릭하면 각종 기사에 달린 댓글들 중에 오픈, 열기, 옵션, 죄송합니다. 오픈 열기가 아니라 옵션 열기예요. 옵션. 예. 옵션 열기라는 단어가 포함된 댓글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이건 해시태그가 아니라 갑자기 왜 옵션 열기라고 하느냐. 이게 전부 다 댓글 부대가 쓴 댓글이에요. 댓글을 달 때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그걸 자기 아이디로 카피를 해서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 맨 앞에 옵션 열기라고 하는 내용과 상관없는 메뉴가 있는데 그걸 카피해서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바보같이 무슨 얘기냐면 네. 내가 댓글을 달 때 댓글 알바가 있다고 쳐요. 예. 지시를 받았어요. 내용을. 그게 자기가 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카피해서 갖다 붙여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쓴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카피를 할 때 맨 앞에 옵션 열기라고 하는 이 내용과 상관없는 메뉴에 네네. 들어가는 글까지 카피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붙여서 댓글로 다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여전히 지금 오늘도 달려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봐왔는데 이걸로 몇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이제는 댓글 부대 전용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전용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댓글 지시 내용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할 때, 이렇게 마우스나 뭐로 손으로 쭉 긁어서 붙일 거 아닙니까? 그때 맨 앞에 있는 옵션 열기라고 하는 메뉴까지 촥 카피해서 붙이는 경우가 왕왕 일어나는 거죠. 기계적으로 알바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실수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다, 이제는. 이 댓글 부대에 지령을 내리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그걸 카피할 때 옵션 열기라는 부분은 삭제하고 카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감쪽같죠. 그런데 컴퓨터에 그만큼 익숙하지 않아서 고연령대 노년층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것까지 카피해버린 거예요. 재밌죠? 예. 그리고 이 댓글 프로그램을 통해서 댓글 지시가 내려가고 그거를 댓글 다는 부대가 아직도 있는데 그 댓글을 특정 기사에만 달 거 아닙니까? 그 기사들 어디에 달았나를 보면 논리는 굉장히 논리 개발자가 따로 있는 게 확실해요. 예, 고급한 정보들도 가끔 있고요. 보면 당연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격한다든가 여당을 공격한다든가 조국 교수도 타겟이 자주 됩니다.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낚시배 사고를 났는데 세월호하고 비교해서 공격해요. 세월호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니들은 뭐 다르냐. 그리고 이제 김국종 교수. 이국종 교수. 죄송합니다. 이국종 교수를 높이면서 김종대 의원을 공격하고 여기에 저도 가끔 포함돼요. 저는 김종대 의원을 옹호한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도 자주 등장하고요. 지금 당장 해보시면, 왜냐면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워버릴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해보시면 실시간으로 주르륵 나옵니다. 댓글 알바 있다. 댓글 무대 있고요. 이거 누가 시키고 누구 돈으로 하는 건지, 주요한 적폐 수사 끝나면 이거 수사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전히 돌아가고 있어요. 댓글 알바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수상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수상 소식이요? 네,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민주시민언론상 본상 수상자로 김어준 공장장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예,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뉴스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언론상을 제가 수상하게 됐다. 자, 여기에 이제 승마협회도 등장하고, 마사회도 등장하고, 그리고, 이 감독님 한 분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사회 부회장도 등장하고, 왜냐면 저희가 녹취록을 들려드릴 거기 때문에. 근데 우선 이 전체 구도가 워낙 복잡해가지고 간단하게 기본 정리부터 좀 하죠. 이 승마협회는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승마협회인데 예. 문제는 원래 승마협회 사장사가 한화였죠. 예. 그러다가 한화가 그러니까 이제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 원활치 부족하다. 않다. 예, 원활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2015년도 3월 달에 예. 회장사를 삼성으로 바꾸죠. 삼성전자. 예. 네, 삼성으로 바꾸고 예.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진행되는데요. 예. 그 회장사를 바꾸기 전에 2014년도 9월 달에 예. 대구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있는 자리에서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하고 거기서 예. 만나는데 예. 거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삼성 보고 사장사를 맡아달라라고 예. 정식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실제 삼성이 회장사가 되고 승마협회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승마협회 회장이 되죠. 그렇죠. 예. 보면은 승마협회의 사장도 삼성 사람이 되고 예. 부회장도 삼성이고. 그렇죠. 전략을 총괄 기획했는지도 특정돼 있고 굉장히 자세한 내용입니다. 네. 의외의 곳에서 터졌어요. 또. 네. 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민변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고 내일 인터뷰가 저희는 예정돼 있습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장시호 씨가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센 징역 2년 6개월이 나왔는데요.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당초 특검은 장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가 있는데요. 그보다 더 높게 나온 겁니다. 장 씨가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점은 있긴 하지만 이 사안으로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이익을 본 사람이 장시호 씨라면서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특검대 장시호 씨로 인해서 밝혀진 게 적지 않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풀리박인이 없잖아요. 양형거래가.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협조하면 형을 낮춰주거나 아예 풀어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혐의 중에서도 이게 공갈죄인데 강요죄로, 왜냐면 강요죄가 형량이 낮아요. 강요죄로 잡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양형을 낮게 잡아주는 것으로 검찰은 그런 노력을 한 거죠. 네, 구형을 낮게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 정권 차원의 범죄일 때는 특히나 그 종범들이나 협조자들이 자백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밝혀내기 어려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장시호가 밝혔던 여러 가지 사안들은 사실 장시호가 받거나 직접 확인해 주지 않으면 절대 밝혀낼 수 없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네, 제2의 태블릿 PC를 낸다던가 구체적으로 어떤 데 무엇이 있는지를 제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검찰은 이제 장시호에게 암암리에 검찰이 알아서 그런 협조에 대해서 배려하겠다고 신호를 주었을 것이고 장시호 씨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것일 텐데 사법부가 보기에는 형량이 너무 낮았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양형 기준으로 따지자면 너무 낮아서 2년 6개월을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1년 높게, 이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케이스거든요. 네, 이례적인 일이죠. 예. 지금 이 적폐 관련해 가지고는 최초의 사례고,
검찰이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검찰이 그만큼 낮게 구형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법부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법부가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판결에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검찰 수사 협조에도 별 소용이 없네? 이런 메시지를 결과적으로 주게 되는 그런 메시지 효과가 있죠. 예. 예를 들어 삼성 수사 관련해서 검찰에 협조해도 이렇게 하나도 없다 하는 그런 메시지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안은 저희가, 역시 2부에, 예. 양주열 변호사 다룰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그때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예. 뭐 제가 아쉽다고 판결이 바뀌는 건 아닌데. 뭐 물론 2심과 3심이 남아있긴 합니다. 네, 메시지 효과가 예. 그런 게 있는 거죠. 검찰과 장시호 씨는 당황했겠죠, 크게. 아마도 장시호 씨는 모르긴 몰라도, 1년의 집행유예, 혹은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뭐 이런 식의 법정 구속을 예상하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네, 어제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재판장한테 그런 호소를 했었습니다. 바로 법정에 구속되지 않도록 해달라고요. 아이를 좀 보고 오겠다라는 취지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은 충분히 협조했고 검찰도 그렇게 얘기했을 테고, 물론 뭐 판사, 검사 사이에 그런 갈등이 있어요. 예, 그런 양형 조절 없다. 근데 이걸 시한을 정하면 그 생물을 죽이는 거다. 굉장히 와닿는 표현이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이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는 질책, 감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표현하지만 수사는 결국 일선 검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문무일 총장 발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걸 보고서 일선 검사들이 맥이 빠지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특검 할 때 왜 특검 사무실 앞에 전국에서 시민들이 이제 꽃다발 보내줘서 그 앞에. 예, 그랬죠.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응원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뭐,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겠지만, 일선 검사들에겐 바카스를 보내줄 때가 아닌가. 꽃다발이나.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방송 끝나고 꽃다발 하나 보여줄까. 예. 검찰들이 저를 좋아할 일은 없는데요. 하도 욕을 많이 하고. 꽃다발은 좋아할 수도 있죠. 예. 이름을 안 붙여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응원이 필요할 때다. 오히려. 예. 그런 생각을 했고요.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관련된 적폐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014년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그러니까 유성 사건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도 국정원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민변이 오늘 해당 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할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요 사안은 오늘은 시간이 저희가 없어가지고 내일 인터뷰를 미리 잡아놨는데요. 예. 제가 편지 봉투를 봤습니다. 네, 저는 편지 내용도 봤습니다. 저보다 많이 오셨군요. 네, 5장인데요. 총 굉장히 자세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내막을 아는 사람의 제보가 확실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인터넷이나 또는 기타 흔적이 없는 방식이 아니라 그 편지를 보냈어요. 봉투에 넣어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박근혜 국정원에서 가짜 간첩을 만들 때 얼마나 대범했는지, 예. 절대 들킬 리가 없다고, 얼마나 자신했는지를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 유성 사건입니다. 네. 서울시 공무원, 인데, 대놓고 가짜를 만든 것도 대놓고 절대 들킬 리 없다고. 증거도 조작하고 외교적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가짜 간첩 사건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밝혀진 건 우리나라 헌정사에 최초예요. 예. 그 이후에 뭐 몇십 년 후에 명예가 회복된 적은 있는데 실시간으로 밝혀진 건 최초예요. 근데 저는 이 가짜 사무실 이 놀랍지 않은 게 생짜로 간첩을 가짜로 만드는데 뭐 사무실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근데 이게 유성 사건 때도 있었다. 가짜 사무실 만든 게 영화처럼 세트 만들어서 여기 압수수색 하라고. 하여튼 증거 조작과 증거 인멸의 대마왕이에요. 이쪽은. 예.
그래서 국정원 관련 사건은 저는 모조리 다 구속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이원수, 해당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치호 변호사, 그러니까 최근에 자살한 국정원 변호사 있잖아요. 예. 그 사건을 보고 자기가 용기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꾸로 또그 제보는 그래서 이렇게 추적이 어려운, 전통적인 방식 편지를 보내야 되겠구나. 용기를 냈다기보다는 저는, 화가 났다. 아니, 그렇죠. 예. 밤잠을 뒤척였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는데요. 국정원이 제대로 개혁돼야 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쓰게 됐다라는 겁니다. 국정원 내부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내용도 자세하고, 국정원 내부에 누가 이 전략